아니, 김용균 씨 회사를 포함한 발전사 하청업체의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걸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산업자원부 전력산업과장 등은 비정규직 전환 방식에 대한 다양한 주장들이 있어 협의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김용균 씨 사망 전부터 내세웠던 논리로 발전소 하청 노동자 직접 고용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고수한 겁니다. 최근 고용노동부의 한 간부도 노동계에 직접 고용 방침에 대해 산업부가 미온적이어서 진행이 어렵다고 토로했습니다. 발전 산업의 민영화와 민간 개방을 줄기차게 추진하던 산업부로서 그동안 밀어붙였던 정책을 원점으로 되돌려야 하는 상황. 그렇다고 노골적으로 거부하자니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과 충돌하는 게 부담스러워 결론을 내지 않고 시간만 끌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 정부가 해왔던 민영화 정책, 이것을 포기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이미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위험의 외주화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혔고, 김용균 씨 사망 사고 이후에 위험의 외주화는 이제 근본적으로 막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부가 아주 미온적으로 이 문제를 대처하고 있어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산업부 정책은 매우 잘못됐다. 산업부는 스트레이트의 공식 인터뷰 요청도 거절했습니다. 대신 이번 사고는 발전소 작업장 안전이 철저히 지켜지지 않아 발생한 만큼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 중에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지난 9년 동안 5개 발전사에서 숨진 40명 가운데 37명은 하청 노동자였습니다. 살아남은 5,000명의 김용균들은 언제 어디서 사고가 터질지 모를 어두컴컴한 발전소 안에서 석탄 분진에, 화재에, 부도가스에 노출된 채 매일을 버티며 사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살이 다 달고 타고 등 이런 데도 타고 애가 그렇게 처참하게 비참하게 죽었고, 저는 죽을 때까지 이 회사하고 이 나라 용서하지 못해요. 너무 원한이 깊어서 온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 동료들을 봤어요. 동료들은 너무 용균이하고 비슷한 또래고 많아봤자 한두 살 많고 그런 애들이 거기 옆에서 있는데 걔들이 갑자기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걔들은 그래도 어느 집 가정에나 다 저처럼 소중할 텐데 걔들은 살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어제 스트레이트는 김용균법이라는 가짜 산업안전법에 이름을 남기고 쓰러져간 우리의 또 한 명의 생태 같은 젊은이, 비정규직 노동자로 잠깐 살다가 이승을 떠나버린 우리나라의 청년 김용균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뭉개는 산자부라는 소제목으로 방영된 프로그램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90년대 중반까지 우리나라에는 비정규직이라는 단어가 없다시피 했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거의 평생 동안 한 직장을 다녔고, 대기업 노동자들보다 월급을 더 많이 받는 중소기업 노동자들도 그때까지는 그래도 심심찮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 대통령님이 올해 신년사에서 명백히 밝히셨듯이 1997년의 외환위기가 우리나라에 오늘날 이 비정규직이 넘쳐나는 상황을 불러왔습니다. 김대중과 김영삼이 홍석현과 그 남동생이 배달한 삼성의 뇌물을 받아먹고 끌어들여준 소로스류의 미국 살상 글로벌 자본과 그 힘을 뒷배경으로 한 삼성 독재 세력이 폭력 살상적으로 진행한 대한민국이라는 한 단위 경제 전체에 급격하게 밀어붙인 폭력적인 구조조정이 비정규직이라는 생소한 단어가 온 나라에 넘쳐나는 오늘의 지경을 만들어내는 뿌리, 토대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년 이명박근혜 시기 동안 그 뿌리, 토대가
온 나라의 가지를 뻗고 무성한 잎사귀를 들여 나라 전체를 칠흑처럼 어두운 세상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일부 이른바 고위공무원이라는 자들은 1%라는 극소수의 사람들에게 빌붙어서 국민의 세금을 녹으로 받아먹으며 관직에서 평생을 편안하게 잘 산 것도 모자라서 퇴직한 후에도 민영화, 외주화, 하청의 또 하청이라는 이상한 말들로 표현되는 악마적인 착취기업들에 준비되어 있는 수도 없이 많은 불로소득이 보장되는 직책으로 올라가서 연봉 1억에 가까운 돈을 챙기곤 합니다. 이들 민영화, 외주화, 하청의 하청을 실행하는 민간기업들은 소중한 사람들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극소수 자기 자신들의 주머니를 불리기 위해서 사회 이산이 뭐니 하는 일부 퇴직 공무원들을 위한 자리들을 만들어 놓고 그들에게 그 자리들을 약속하면서 정부 정책의 많은 내용들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정하고 집행하도록 꼬드깁니다. 이명박근혜 지난 10년간 이 전관예우 관행은 우리나라 모든 곳에 과거보다 한층 더 깊고 강하게 뿌리를 내려버렸습니다. 대부분 각 부처 장관들이 임명권을 갖고 있다는 공기업들의 고위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스트레이트에서 애쓰신 기자님과 PD님들이 입 밖으로 내지 않으신 마지막 한 문장은 지금 우리가 함께 완성할 수 있는 바로 이 문장입니다. 산자부가 뭉개고 있는 이유는 자기들이 고위직 공무원으로 임기를 마치고 퇴직해서 전관예우 대접을 받아가면서 옮겨갈 연봉 1억에 가까운 이런저런 자리들을 민영화가 제공해주는 이런저런 자리들을 죽어도 잃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우리 국민의 돈인 세금을 받아먹어가면서 평생 동안 해고당할 위험, 불안 이런 거 없이 잘 먹고 잘 살다가 퇴직 후에도 전관예우로 안전하게 옮아가서 또 한참 동안 1년에 1억 가까운 돈을 받아서 챙길 수 있는 그 꿀떨어지는 민간, 외주, 하청 회사들의 높은 자리들을 죽어도 잃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살인의 외주화를 책임지는 온갖 비정규직 인력을 조달하는 이른바 민간 기업들은 소중한 우리 아들, 딸, 엄마, 아버지들의 목숨, 그들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고 죽여버리는 살인을 자행하는 대가로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정도의 돈을 자신들의 주머니로 휩쓸어 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도 일본에서도 이런 일들은 죽었다 깨나도 절대로 아무도 어디서도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우리나라에서만 계속 자행되고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른바 일부 고위직 공무원들이 퇴직 후에 갈아타는 민간, 외주, 하청 이런 회사들이 온갖 비호와 특혜를 받으며 성행할 수 있는 건 적폐국회가 법으로 그 뒤를 철두철미하게 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용균법 26년 만에 간신히 통과됐다는 이른바 산업안전법. 그 법을 통과시킨 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이명박근혜의 매국 숫골 자한당과 야합한 이해찬 홍영표의 삼성 독재 앞잡이당 이해찬의 더불어민주당이었습니다. 김용균법이 소갈맹이가 아예 없는
내용이 하나도 없는 껍데기뿐의 가짜 법이라는 걸 KBS가 그 법이 통과됐다고 온 국민이 반가워한 바로 그 다음날 뉴스에서 보도하는 걸 보면서 그야말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금치 못했었습니다. 이제는 용균이 어머니도 분명히 아시겠지요. 26년 만에 통과됐다는 그 법의 실제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요. 저는 오늘 스트레이트를 보면서 다시 화가 솟아오르면서도 한편으로는 반가웠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공약을 뭉개는 산자부라고 우리 국민, 절대다수 우리 국민의 공적이 누군지, 어딘지를 아주 선명하게 구체적으로 취재하고 밝혀서 보도하는 걸 보았기 때문입니다. 촛불혁명의 명령, 국민의 명령을 깔고 앉아서 뭉개는 주체는 매국 숫골 자한당과 민노총 일부 등 자칭 진보라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대로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가 아닙니다. 촛불혁명의 명령, 국민의 명령을 깔고 앉아서 뭉개는 주체는 안티국민, 안티촛불, 안티혁명의 주체는 우리 촛불 대통령의 발목을 붙잡고 물고 늘어지고 뻗대는 행정부 내의 적폐 관료들과 적폐 검찰, 입법부 내의 삼성 앞잡이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자한당 쓰레기들, 그리고 사법부 내의 양승태 하수인들입니다. 대통령이 이들 모두를 어느 날 하루아침에 전부 다 잘라버리거나 갈아치울 수는 도저히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역사는 그 뿌리부터 내려오는 대대손손 안티국민, 안티민중, 안티우리나라의 역사는 아무리 짧게 보아도 최소한 100년입니다. 우리는 100년 만에 황제 한 사람이 아니라 전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을 선포한 지 실로 100년 만에 정말 우리 국민이 선택하고 진짜 우리의 국민을 위한 진짜 우리 국민의 대통령을 우리의 정치 지도자로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통령은 급할수록 돌아가라. 급할수록 돌아가라. 이 말의 진짜 뜻, 참 뜻을 아마도 전 세계 정치 리더들 중에서 가장 잘 알고 계신 것 같아 보입니다. 앙샹 레짐. 피는 피를 부릅니다. 프랑스 혁명은 프린스턴 대학 등 전 세계적으로 유수한 대학의 많은 역사 연구가들이 밝혀놓았듯이 극소수의 스몰 그룹들이라고 불리는 아마도 당시의 작전 세력들이었을 소수 그룹들의 준동에 의해서 헤아릴 수 없는 피로 물들여졌던 그 급진성과 폭력성으로 인해서 그보다 더 많은 피의 반혁명, 안티혁명, 앙샹 레짐을 불러올 수밖에 없었던 인류 역사의 비극이었습니다. 그것은 승리한 혁명이 아니라 피의 앙샹 레짐으로 끝난 패배한 사변이었습니다. 전 세계의 인류 역사상 우리 대한민국 촛불 국민이 최초로 성공시킨 피를 보지 않은 진짜 혁명, 평화 그 자체였던 촛불혁명이 세운 우리의 촛불 대통령은
촛불의 평화, 그 작고 느리지만 그러나 가장 완전하고 그래서 가장 강구할 수 있는 진짜 평화혁명의 의미와 그 완성에 이르는 방도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피는 피를 부릅니다. 우리는 최소한 지난 100년 동안 층층 켜켜로 쌓인 이 더럽고 강력한 적폐들을 가장 완전하고도 가장 공고하게 법대로 우리 국민이 여론과 민심을 일으켜서 여론을 일으켜서 민심을 일으켜서 순서대로 걷어내 가야 합니다. 저는 물어봅니다. 우리 촛불 국민은 우리 촛불 대통령만큼 그 준비가 되어 있나? 그리고 대답합니다. 아니, 아직은 우리 대통령만큼은 아니다. 라고요. 그리고 우리 촛불 국민이 우리 촛불 대통령보다 한 발짝쯤 느리게 가고 있는 그 이유는 절대적으로 완전히 순전히 언론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이 오늘 스트레이트처럼 이 억장 막히게 만드는 부조리, 적폐의 주 책임자가 과연 누구인지를 우리 국민이 여론으로 구체적으로 어디를, 누구를 공격하고 무찔러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올바른 정보들을 사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언론이 전달해 준다면 우리 촛불 국민은 당장 오늘이라도 우리 촛불 대통령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언론이 지금까지처럼 날이면 날마다 거짓말 아니면 헛소리만 계속해서 늘어놓는다고 해도 우리 촛불 국민들은 반드시 금방 우리 촛불 대통령님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촛불 국민들 모두는 이제는 다시는 절대로 남의 집 애들이 우리 애들처럼 무고하게 수장당하는 일이 없게 만들기 위해서 거리로 나섰던 몇 년 동안 거리에서 한대잠을 주무셨던 우리 꽃같은 세월호 아이들의 엄마 아빠들이고 이제 우리 촛불 국민들 모두는 등이 새까맣게 그을려서 타 죽어버린 생떼 같은 내 아들, 내 새끼, 용균이와 똑같이 닮은 우리 용균이의 직장 동료들, 우리의 아들들의 아직 펄펄 살아있는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울지도 못하고 국회로 언론사로 내달려온 우리 김용균의 어머니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언론이 자기 할 일을 안 해주면 제2, 제3, 제4의 수도 없이 많고 많은 강물 아줌마들이 저처럼 유튜브에 뭐해 그게 뭐가 됐든 뭐든지 다 전부 다 하면서 일어나서 우리 촛불 국민의 여론, 진짜 국민의 진짜 목소리, 진짜 여론, 민심의 소리를 만들어내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식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 촛불 국민들은 필요하면 몽땅 다 본래 우리 촛불 국민의 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권리당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더불어민주당이 당내 부정선거로 삼성의 앞잡이를, 미국 글로벌 자본의 앞잡이를 가짜 당대표로 세우는 모략을 꾸미지 못하게 막아 나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촛불 국민 절대다수가 원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을 잇는 우리나라의 두 번째 촛불 대통령으로 세울 것입니다. 우리는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식들을 살려야 하니까요.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